다양한 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U 다정다감입니다. 한낮에는 완연한 봄 날씨라 가벼운 옷차림으로 산책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계절을 즐기기 가장 좋은 방법은 봄빛으로 물든 자연을 고스란히 느끼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박수 리포터, 이 따뜻한 봄 소식을 또 직접 전해주신다고요? 맞습니다. 드디어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맘때쯤 되면요, 화사한 봄꽃과 초록초록한 새싹이 참 기분을 좋게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자연. 오늘은 그중에서도요,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화사한 봄을 더 밝게 빛내주는 꽃들이 저를 반겨줍니다. 와, 여러분, 요 며칠 새 비도 오고 춥다 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햇살도 바뀌고 노란 꽃이 만개를 했습니다. 그쵸. 여러분, 봄은 봄이고 저도 오늘 일은 해야겠죠. 이런 데 왔어요? 저희 오늘 미션은요, 바로 나무병원을 찾아갑니다. 나무에 대한 모든 것 오늘 함께 알아볼까요? 이 넓은 수목원에서 일단 나무병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저기 오시는 분들한테 여쭤봐야겠다. 어머니,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요, 나무병원을 찾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도통 못 찾겠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는데 금시초문인데요. 사람 병원은 있어도 나무 병원이 있나? 꼭꼭 숨어있는 나무병원, 오늘 안에 찾을 수는 있겠죠. 우리 어머니 사진 찍으시나 보다. 어머니, 말씀 좀 여쭐게요. 이 안에 병원이 있대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무슨 병원? 여기 수목원인데. 그죠? 있긴 있어요, 진짜. 많은 식물을 볼 수 있는 수목원에 나무병원이 있다면 아픈 나무를 찾는 게 순서겠더라고요. 나무가 아프면 어떤 모습일까요? 누군가 치료하고 있진 않을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께서 혹시 그 나무병원의 나무 의사 선생님 맞으신가요? 예, 공립나무병원에서 근무하는 박민우로 연구사라고 하는데요. 나무의사 자격이 있는 건 아니고요.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공립나무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 나무병원은 전국 12개 시도군에 있는 공립나무병원 중 하나인데요. 대전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병원이라는 게 있네요. 네, 나무병원, 사람이 아프면은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아프면 나무병원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나무가 좀 두개 안 좋죠? 한쪽 부분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나무의 건강 상태를 한번 파악을 하고요. 앞으로의 생육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보려고. 이 장비가 좀 독특한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수세진단기라고 하는 건데요. 나무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예요. 여기 점수 보이시죠? 네. 자, 이 나무는 100점 만점에 64.7점입니다. 약간 생육이 불량한 상태죠. 그래서 이제 이 나무가 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할 거예요. 외과적 치료가 필요한 나무인 만큼 장비부터 무시무시했습니다. 사실 그냥 봤을 땐 몰랐는데 이렇게 떼어내고 보니까 안 좋은 상태를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나무의 죽은 조직을 다 제거하고 있는데요. 저기 개미 보이시죠? 살아있는 나무를 위해하는 거는 거의 없고요. 이렇게 죽은 조직에서는 개미들이 집을 짓고 살기도 합니다. 아주 시원해할 겁니다, 이 나무가. 지금 보니까 네.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좀 진단을 해주시고 네. 이렇게 직접 이렇게 또 치료를 해주시는 분들이 또 따로 계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주로 진단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좀 하고요. 이제 현장 조치들은 저보다 이제 숙련이 많이 되신 이분들이 수목치료 기술자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곳곳에 핀 꽃이 정말 예쁘죠. 다음 나무를 치료하러 가기 전에 연구사님을 붙잡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개나리하고 좀 비슷한 색깔. 선생님, 나무병원 그리고 녹지연구사라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저에게 좀 생소했어요. 어떻게 이 일을 또 시작을 하게 되신 건지 굉장히 궁금해요. 산림자원학과를 졸업했고요. 큰 뜻이서 그 학과를 간 건 아니었는데
군대 갔다 와서 좀 공부에 재미가 들려서 공부도 하고 공무원 시험 봐서 연구사로 들어왔습니다. 나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치료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도 없잖아요. 그럼 약간 좀 서운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나무는 말로 표현 안 하지만 봄마다 꽃을 피우고 여름에 잎을 피우고 그래서 파릇파릇 잘 자라주는 게 저한테 답변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집에서 화분을 키우는데 매번 죽어나가거든요. 저 같은 사람에게 조금 주실 수 있는 꿀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집에서 키우는 화분들, 식물들은요, 관심이 너무 많아도 힘들고요, 너무 없어도 힘듭니다. 그래서 애완동물은 배가 고프면은 밥 달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식물도 표현을 해요. 그런 표현을 잘 보고 적절하게 하셔야지 과하거나 부족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데요. 치료가 필요한 또 다른 나무를 찾았습니다. 이 나무도 네. 굉장히 손상이 많이 됐네요. 예, 이 나무는 지금 죽어있는 조직은 다 제거를 했고요. 그래서 방수, 방충, 살균 작업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상처 위에 바르는 연고 그런 것처럼 도포제를 해줄 거예요. 그럼 외부의 충격이나 비바람부터 약간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요. 연고 바르고 새살 싹 나가지고 안 아파서 아. 좋겠네요.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꼼꼼하게 치료 중입니다. 우선 제가 좀 궁금한 게 이 나무에 살아있는 부분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도 괜찮은 거예요? 나무는 물관과 체관을 통해서 물과 양분이 이동하거든요. 뿌리에서 이동을 하는데 이렇게 한 뭐 반 정도 없다고 해서 나무가 죽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는데 좋은 조건이 되진 않겠죠. 이렇게 연고까지 바르고 나면 나무의 겉껍질이 천천히 자라나 상처 부위를 덮는다고 하는데요. 나무병원 연구실로 이동을 했습니다. 나무를 살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의 의지라고 하는데요.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 기간만큼 의지와 노력, 정성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나무마다 발생하는 병해충과 환경적인 위해 또한 다른데요. 나무병원에서는 나무에 맞게 필요한 약재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단 적당량을 붓고 이게 잎재라서 잎재를 녹여야 돼요. 이 상태로 한 30분 정도 뒀다가 잔여물은 제거를 하고 위에 맑은 부분만 해서 수간주사 약재로 쓰면 됩니다. 한박수목원의 크기가 10만 평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나무가 겨울잠에서 깨어나 성장하는 지금이 가장 바쁜 시기라고 합니다. 19cm네요. 깎아내고 도포제를 바르는 것이 외과적 치료법이라면 이렇게 수간주사를 맞는 것은 일종의 내과적 치료라고 해요. 이 나무는 지금 완전 사람처럼 이제 수액을 맡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 요 아까 만드셨던 그 약품인가요? 예, 이 나무는 멀구슬나무인데요. 지금 빗자루병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아이고. 그래서 가지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지 않고 이렇게 자루 모양으로 나죠. 그래서 꽃이 피질 않아요, 저 자리는. 그래서 종족 번식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간주사를 놨습니다. 이 막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밸런스 게임을 준비를 했습니다, 선생님. 네. 밸런스 게임 아세요? 지금부터 알아보려고요. 제가 두 가지 선택지를 드릴 테니까요. 한 가지를 딱 빨리빨리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네. 평생 행정 업무만 하기. 네. 네. 평생 현장 업무만 하기. 하나, 둘, 셋. 현장. 두 번째 질문. 1억 받고 평생 나무 안 보기. 네. 아니면 지금 일 계속하기.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하기. 좋습니다. 세 번째. 수목원 꽃 꺾는 사람과 결혼. 아니면 수목원 나물 캐서 밥 해주는 사람과 결혼. 꽃 꺾는 사람과 결혼. 오, 진짜요? 네. 지금 일을 계속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예. 오,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인가 봐요. 아니요, 1억이 너무 적어요. 그러면 얼마 정도 드리면은 한 100억 정도? 100억이요? 지금 일 계속하세요? 네. 세 번째는 꽃을 꺾는 사람과 차라리 결혼을 하겠다 하셨어요. 꽃? 나물은 보통 뿌리채까지 그 식물의 생명을 앗아가잖아요. 근데 꽃은 한두 손이 꺾어도 또 피울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선택했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둘 다 조금 최악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꽃이 낫다. 네. 나무를 여기 와서 또 캐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요즘은 많이 개선돼서 그런 분이 안 계시고요. 예전에는 좀 있었어요.
좋은 식물이라고 해서 귀한 식물에서 좀 구입을 해다가 잘 심어놓으면 어떤 할머니께서 검은 봉지를 들고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래서 할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뭐 했는데 나물 뜯었어. 그러면 저희가 심어놓은 그거를 딱 해서 나물로 혹시 봄나물 캐러 오시려는 분들 계시면은 안 됩니다. 가을에 도토리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짧은 밸런스 게임을 마치고 다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또 다른 나무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는데요. 멀리서도 위험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나무가 대전에 있는 유일한 천연기념물 나무 누티나무입니다. 정말 엄청나네요. 수령은 한 600년 정도 됐고요. 예전부터 이제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해서 이 밑에서 이제 여름 되면 그늘이 지잖아요. 그늘에서 사람들 모여서 뭐 목신제도 지내고 그렇게 했다고 하네요. 일단 지금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어떤지 총괄적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81점이 나왔는데요. 이 정도면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비교적 양호. 그래도 86점이네요. 네. 기특한 녀석입니다. 그러게요. 사실- 괜히 막 기분이 좋아요. 저희가 녀석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네. 분이시죠? 이 나무도 전에 선생님께서 치료를 해주셨던 거예요? 네, 뭐 제가 치료했다기보다도요. 이 나무가 2013년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어요. 그때 제가 이 나무를 건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방법을 모색할 때 이제 생육 공간이 나무한테는 중요해요. 집에서 화분을 심을 때도 큰 나무는 큰 화분에 심고 작은 나무는 작은 화분에 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나무는 이 나무가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생육 공간을 확보해 줘야 돼요. 그래서 나무의 수간폭만큼 최소한 3분의 2만큼의 이렇게 건전한 토양이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좋고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는 나무. 연구사님에게 나무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나무도 마찬가지고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그 나름의 존재 가치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주변에서 인간의 관점으로 똑같은 곤충인데 사람한테 해로우면 해충이 돼버리고 잔디에 있는 크로바들도 잔디를 유해한다고 사람의 관점에서 잡초가 돼버리잖아요. 사람의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역지사지로 식물의 관점에서도 사람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 그런 걸 생각해 주시면 식물이 새롭게 보일 것 같아요. 자연이든 사람이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첫 번째로 이 봄을 고스란히 즐기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람도 증상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를 받듯이 이 나무도 외과 수술부터 수액 주사까지 참 다양한 치료를 받는 것이 새로웠는데 직접 이 나무 치료하는 모습을 실제로 봤을 때 네. 어땠어요? 저 처음에 봤을 때는 이 나무가 어디가 아프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외과적 치료를 통해서 나무 껍질을 딱 벗기고 나니까요. 안에 개미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안 좋구나라는 걸 느끼고 걱정을 했는데 네. 다행인 것은 사람이 의지와 정성을 가지고 치료를 해주면 천천히 나무가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음에 수목원에 가면 그 나무가 잘 치료가 되고 있는지 한번 꼭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말씀에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식물의 관점에서 역지사지로 생각해봐야 한다는 말씀도 참 인상이 깊었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사람의 기준을 세우고 또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우리가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정말 맞습니다. 사실 자연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은 공존하는 관계인데요. 저부터도 사실 종종 그 사실을 좀 잊기도 합니다.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요. 주변에 나무가 보이면 관심은 가지시되 또 아끼고 보호하는 마음으로 이 자연, 이 봄을 즐기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소희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백지원 리포터가 준비해온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백지원 리포터가 코로나19 확진으로 오늘 스튜디오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연일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코로나19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지원 리포터가 만나고 온 특별한 매력을 가진 스포츠에 대해서 지금부터 함께해 보시죠. 매서운 눈빛. 옷깃을 꽉 잡고 상대방을 넘기고 조르고 쉴 새 없이 공격이 계속되는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뒤집고 뒤집히는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이긴 것 같으면서도 까딱 잘못하다간 다시 넘어가서 경기가 끝날까 봐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주짓수란 브라질 무술의 하나로 유도, 레슬링과 비슷해 보이지만 주먹이나 발로 타격하지 않은 채 넘어진 상대를 제압하며 자신을 방어하는 운동입니다. 일단 체육관에 왔으니 제일 먼저 관장님을 찾아봐야겠는데요. 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장 아닙니다. 관장님 아니세요? 네. 아유. 생각보다 젊으시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저 관장님 아닙니다. 아니세요? 네, 저기 혹시 관장님이세요? 저 관장님 아니에요. 관장님 아니세요? 네. 혹시 저분이 관장님? 관장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성분이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저 혹시 관장님이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주짓수 체육관 관장 이은정입니다. 여성 관장님이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대부분 그렇게 놀라주시는데요. 전국에 5분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3번째입니다. 진짜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뭐 주짓수 들어는 봤는데 사실 잘 모르고 왔거든요. 또 유도랑 좀 헷갈리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서브 미션이라는 매력적인 그 부분이 있어요. 서브 미션이라는 거는 상대로 하여금 항복을 받아내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 개인적으로는 도복의 차이가 있다고 봐요. 주짓수 도복이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패치들이 부착이 가능하고요. 오늘 저도 한번 체험해보고 싶은데요. 마침 딱 맞는 도복이 있어요. 오늘 체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일까요? 파이팅 좋으시네요. 그렇죠? 네, 지금은 괜찮으신데요. 이따가 저희가 운동을 하는 중간에는 소리를 지르시는 거를 좀 자제하셔야 돼요. 왜요? 그러면 안 돼요? 뭐 우선 주짓수 경기 중에도 시합 중에 소리를 지르면은 이제 뭐 다쳤거나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실격패를 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운동할 때 소리를 지르지는 않습니다. 저 잘 몰랐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짓수 가장 기본적인 동작들 몇 가지를 배워보실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목소리 커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엉덩이를 빼고 이렇게 새우처럼. 항상 주짓수는 옆으로 누워 있는 게 조금 더 유리해요. 네, 이제 상대방은 눕히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대방이 저를 눕히기 전에 항상 옆으로 몸을 세워놓는 게 좀 유리해요. 여기에서 새우 빼기는 시작돼요. 네. 자, 이제 새우가 드시면 됩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잘 드시죠? 그럼 이벤트는 뺏겼으니까 네. 처음 부분은 진짜 자신 있어요. 눕는 거요. 옆으로 눕는다. 일어나셔야 돼요. 네, 꿀잠 자셨어요. 매트가 편하죠? 자, 이렇게 누워 계시는 건 좋은데 조금 숙여주시고요. 다리를 세워서 약간 중심을 잡아주시는 게 주짓수에서는 필요합니다. 상대방은 지금 밀어서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등이 닿게. 버텨보세요. 시작. 잘하셨어요. 한 번 더 버텨볼게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버티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엉덩이를 한번 빼주는 거예요. 네. 지나셨다.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요? 지났어. 힘줬다. 힘줬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쥐가 났어도 관장님의 훈련은 계속됐습니다. 다리를 하나씩 풀게요. 얘 먼저 풀고. 네, 이것도 풀어주세요. 다리로 올가매세요. 클로즈 가드. 네, 맞아요. 당겼다가 쳐주세요. 나이스. 예. 맞아요. 잘하셨어요. 새우 빼기, 클로즈 가드, 시저스 스윕, 초크까지 주짓수 기초 기술을 다 배웠네요. 뭐 주짓수 생각보다 할만하죠? 그렇죠. 자, 이제 실전을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방금까지 실전한 건데요. 연습하셨어요. 저희 도와주실 선수 한 분 모실게요. 대전 유소년 주짓수 대표 이현지 선수입니다. 몸 푸는 모습이 정말 선수 같아요. 네. 시작하실게요. 나이스, 나이스. 땡기시고요. 잘하셨어요. 손 옮겨 잡으시고요. 가위치기! 으야! 우! 네.
시작부터 괜찮은 거죠? 탭이라는 거를 치시면 됩니다. 바로 좋습니다. 갑자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스포츠는 스포츠다. 여기 있는 메달이 모두 이윤자 관장이 딴 메달이라고 합니다. 전국에서 3번째 여성 관장인 만큼 보통 실력이 아닌 것 같은데 관장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관장님처럼 특별한 일을 하는 분을 뵈면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도대체 언제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된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체력을 조금 올려보고 싶어서 크로스핏 체육관을 다닌 적이 있었고 그 체육관에 저희 지금 선생님이 주짓수 수업을 시작하셨어요. 관장님께서 도복 잘 어울리면 주짓수 잘하던데요 라는 말에 도복을 입어보고 잘 어울리는 것 같은 기분에 해보자라는 마음을 먹게 됐었죠. 그래도 배우는 거랑 관장이 되는 거랑 그건 좀 차이가 클 것 같은데 도전을 하실 때 좀 두렵지는 않으셨어요?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조금 더 이겨냈죠. 그리고 6개월 정도가 됐을 때 물론 빠른 선택이긴 했지만 이 운동, 주짓수라는 운동은 여성분과 아이들이 필수 과목처럼 배우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짓수 체육관을 오픈해야지라는 생각은 사실 상상을 했었죠. 주짓수를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그 매력은 도대체 뭘까요? 주짓수의 매력은 판을 뒤집을 수 있다? 사실 되게 겁이 많은 스타일이었어요. 불리한 상황에서 그냥 불리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주짓수는 꼭 불리해 보인다고 해서 불리한 것도 아니고 어떤 기술을 통해서 유리한 포지션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주짓수의 매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판을 뒤집는 반전 매력의 주짓수. 그 주짓수만큼이나 반전이 있는 이윤자 관장의 또 다른 매력, 바로 탭댄서입니다. 우리 선생님 진짜 관장님 너무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주짓수 하시는 것도 시간이 모자라셨을 텐데 언제 이렇게 탭댄스까지 배우신 거예요? 사실은 탭댄스를 먼저 시작했어요.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가 평생 직업, 그러니까 막 할머니가 돼서도 내가 재밌게 할 수 있는 직업이 뭘까를 고민했고 그중에 취미로 시작했던 탭댄스를 직업으로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뭘 하나를 누가 더 좋아, 엄마 아빠 좋아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둘 다 할 수 있을 때까지. 열정도 재능도 많은 이윤자 관장 덕분에 저희도 오늘은 일석이조 주짓수와 탭댄스까지 다채롭게 만났습니다. 직업을 바꾼다는 것 참 힘든 일인데요. 그 힘든 도전을 끊임없이 한 이윤자 관장의 앞으로 목표가 궁금하더라고요. 조금 더 많은 여성분들이 주짓수를 배울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제 앞으로의 목표가 될 것 같고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황이든 멘탈이든. 생각해보면 28에는 탭댄스를 하면서 기쁨을 가졌던 것 같고요. 38에 주짓수 체육관을 오픈하면서 지금까지 존중과 배려를 그리고 주짓수를 함께 알려드리지 않았나. 그러고 보니 8주기네요. 팔자가 주기니까 한 48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불리한 상황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주짓수의 기술처럼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뒤집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윤자 관장의 앞으로의 도전도 응원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자, TVU 다정다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